아마 저희가 아직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X좌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Y좌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X좌표와 Y좌표라고 하는 이 속성은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전달되는 값들을 가지고서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하냐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치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X와 Y라고 하는 이 좌표에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건데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좌표가 1,1이라고 하는 좌표가 뭐 예를 들면 3,2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move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일까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되고요.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일까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X축으로는 이만큼 이동시키겠다. 뭐 Y축으로는 1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있으면 우리는 X좌표라고 하는 속성과 Y좌표라고 하는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X좌표라고 하는 속성은 셀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그 현재의 위치란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서 dx만큼을 더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는 원래 X좌표에서 dx만큼 더한 값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복합 할당 연산자. 그렇죠? 왼쪽에 있는 값에서 뒤쪽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더한 결과를 다시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를 플러스 dx만큼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Y좌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죠. self.y는 더하기 dy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인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 되는지 볼까요? 원하는 대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하셨으면 생성하는 것도 다시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왜? 처음에 생성될 때에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클래스 모양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게 되면 자, 이제는 포인트 1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을 했을 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할 거고요. 그 메모리를 확보한 곳에다가 X라고 하는 속성, Y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성자가. 그리고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X좌표는 0, Y좌표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move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속성과 점의 좌표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준 거죠. PT 1번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라인이 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뭐 만들어져 있는 주소나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속성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이거는 바뀐 건 없죠. 주소는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주소는 바뀌어 있을 수 있고. 자, 여기 다시 생성하셨죠? 다시 한번 실행하셨죠? 그래서 move가 있는 상태까지가 된 거예요. move가 있는 상태고요. 자, 위쪽에 있는 좌표는 위쪽에서 출력한 좌표는 0,0이라고 하는 좌표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이에요. 자, 이제 포인트 1번을 포인트 2를 X축으로 이만큼이라고 할까요?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보죠.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PT 1번이 가지고 있는 자 이제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까지는 X라고 하는 속성과 Y라고 하는 속성까지만 보였지만 이 클래스가 바뀌었잖아요. 클래스가 바뀐 다음부터는 move라고 하는 기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move를 하는 거죠. 자, move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dx와 dy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dx는 x축으로 이동시키는 거리예요. x축으로 이동시키는 거리는 이만큼만 이동시키기로 했죠. dy는 y축으로 이동시키는 거리. 3만큼 이동시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원점은 x좌표 0은 2라고 바뀌어 있어야 되고 y좌표 0은 3이라고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동 후의 점의 좌표를 출력을 해볼까요? 이동 후 점의 좌표를 출력을 해보죠. print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formatted string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위쪽이랑 똑같이 할게요. x는 그리고 y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1번 점 x좌표. 그렇죠? y좌표는 포인트 1번 점 y좌표. 출력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2, y좌표는 3이 됐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x좌표 0이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y좌표 0이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했죠. 그렇죠? move라고 하는 기능이 동작을 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이런 메서드가 이런 메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잘 사용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한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참조한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아규먼트가 2개가 선언되어 있다고 하면 아규먼트 2개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러면 문서에 설명된 대로 코드가 실행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객체를 사용하고 객체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코드만 보면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클래스를 설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클래스의 속성을 참조하고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변수를 만들어주고 변수 점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그 변수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변수 이거를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변수 이름 점 해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요.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 디폴트 아규먼트로 생성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어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 x도 0, y도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x좌표, 자기가 가지고 있는 y좌표가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x도 0, y도 0. 요거 질문하신 거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무브를 했어요. 무브를 하면서 아규먼트를 줬죠. 2만큼, 3만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브는 무슨 일을 하냐? 무브를 호출했으니까 무브 코드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무브 코드로 가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다른 어떤 포인트의 무브라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포인트 1번의 무브라고 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x좌표 0, y좌표 0이라고 하는 포인트의 무브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self.x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self.x가 가지고 있는 건 0. 그 다음에 아규먼트로 전달한 dx는 2. 여기가 2가 온 거죠. 더하기 2. 그럼 이 값을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x에 저장하겠다죠. 내가 가지고 있는 x에 저장하겠다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이제 2라고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바뀌어요? y는 내가 가지고 있는 y,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y가 얼마예요? 0이란 말이에요. 0.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y에다가 더하기 얼마만큼? 3만큼. 3만큼. 계산한 값을 어디다가? self.y에 내가 가지고 있는 y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값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3이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move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주신 분은 어떤 질문을 주셨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디폴트 아규먼트를 생성자에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안 준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생성자에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안 준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코드 자체가 에러가 나요. 이거 실행해 보시면 여기가 에러가 납니다.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에러 메시지 내용 볼까요? 에러가 생긴 위치는 여기고요. 에러의 내용은 두 개의 반드시 필요한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있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missing. 네. 전달하지 않았다죠. 전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호출 자체가 안 돼요. 호출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move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기 전에 아예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여기를 디폴트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때에는 이런 호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디폴트 값을 주게 되면 그때는 이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이 되죠. 왜 그러냐면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곳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이 사용이 되니까. 예. 그래서 포인트 1번은 x좌표가 0일 수 있었던 거고 y좌표가 0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x좌표가 0, y좌표가 0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키니까 이동 후에는 2,3이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됐었던 거예요. 밑에 있는 포인트 2번은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 밑에 있는 포인트 2번은 x좌표 1, y좌표 1로 초기화를 시킨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그 init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순서대로 1하고 2를 전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순서대로 1하고 2를 전달을 했죠. 그 얘기는
여기에 x가 1이 된 거고요. y도 1이 된 거예요. 그럼 x가 1이고 y가 1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1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메모리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생성자가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어떤 용도로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메모리에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생성자에서 전달된 값을 저장해주고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생성자에서 전달한 값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속성들을 사용해서 move라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까지 합쳐준 것. 속성과 기능을 합쳐준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는 그 변수 이름이 뭐냐면 PT 2번이 되는 거예요. PT 2번. 그 코드가 이거예요. 이거. 요런 그림까지. 요런 메모리 그림까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하나의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포인트 클래스의 오브젝트이고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가 본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1.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이 위치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속성을 참조하는 거. 여기까지는 속성을 참조했었던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포인트 1번이 아니라 포인트 2를 x축의 방향으로 이번에는 1만 움직일까요?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 볼까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켜 볼까요? 자, 이 얘기는 좌표축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1,1 여기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을 더 간 거예요. 그럼 여기로 갔겠죠. 근데 y축으로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여기로 가 있겠죠. 그래서 좌표가 어디로 이동이 됐을까요? 1,1이라고 하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1 더하기 2를 한 거고요. x축으로는 1 더하기 1, y축으로는 1 빼기 2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더하기 1, 기존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빼기 2 이렇게 바뀌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었겠죠. 진짜로 그렇게 되느냐를 한 거예요. 보자라고 하는 거죠. PT 2번을 이동시킬게요를 하는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동 후 점의 좌표를 출력을 해볼까요? x는 하고서 x좌표 출력해 보시면 되고요. y는 하고서 y좌표 출력해 보시면 돼요. x좌표는 포인트 2번의 x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y좌표는 포인트 2번의 y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2,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2, 마이너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죠. 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메소드는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고요. 아규먼트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 하면 여기로 전달이 돼요. 자, dx에 얼마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dx에 1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dy에 마이너스 1을 전달을 한 거죠. 맞습니까? 자, 이때 셀프는 누구예요? 아까 호출할 때 누구에서 무브를 호출했어요? 포인트 2번에서 무브를 호출을 했죠. 그럼 셀프는 누가 되는 거냐면 포인트 2번이 셀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줄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뭐예요? 1이잖아요. 그죠? 1에서 얼마만큼? dx만큼. dx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dx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결과 얼마? 이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x에다 저장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x니까 이거 2를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2를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y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y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y가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더하기, 그죠? 더하기 얼마만큼? dy만큼. d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만큼을 더하겠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 저장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속성에다 저장을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속성에 마이너스 1을 저장하겠다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포인트 2번이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속성을 출력해보면 이젠 2가 되는 거고 포인트 2번이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속성을 출력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한 건지. 그래서 포인트 1번과 포인트 2번이 어떻게 변화를 한 건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잘 되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연습 문제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이번 연습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메서드를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distance from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까지의 거리란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 때 첫 번째는 무조건 다 뭐다? 셀프. 셀프를 써주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셀프는 첫 번째를 사용하는 거고요. 하지만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셀프를 전달한다, 전달하지 않는다, 전달하지 않는다. 셀프를 전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전달이 되냐면 앞에 주어가 있거든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누가 호출할 거냐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포인트 1번이 있죠. 이 포인트 1번이 여기 있는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에는 뭐만 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두 개만 더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인스턴스. 그리고 여기는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앞에 뭐뭐점 하고서 변수 이름 써주는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문법인 거죠. 파이썬에. 포인트 2번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 2번도 밑에서 보시면 무브를 호출하는데 누가 무브를 호출을 했어요? 포인트 2번이 무브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는 셀프는
포인트 2번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주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 2번이 가지고 있는 X좌표라고 하는 속성을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선언하실 때는 반드시 셀프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자, 여기를 저는 order라고 할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포인트와 뭐라고 할까요? 다른 포인트 객체 order. 그러니까 이 order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인 거예요.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rder라고 하는 변수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포인트 객체 order까지의 거리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두 점, 뭐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두 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x1 빼기 x2를 제곱을 해주시고요.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그거를 루트를 씌워준 게 거리예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버릴까요?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준 거에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준 거에 제곱을 해줘요.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게 거리예요. 자, 거리 공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order라는 걸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Y좌표 order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 객체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여기서 어떻게 리턴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해보고 점심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트리키하다고 해야 되나? 자, 이 어더라고 하는 게 포인트 객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포인트 객체는 자, 밑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포인트 객체가 생겨나겠죠. 포인트 객체가 생겨나면 거기에다가 점을 써주면 그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나 그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y좌표를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포인트 1번의 x좌표나 포인트 1번의 y좌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distance fro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에서 다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자 라고 하는 게 distance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x1, y1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가 x1, y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점의 x좌표도 자, 얘가 예를 들면 pt1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pt1의 x좌표는 어떻게 참조를 해요? pt1.x 이렇게 참조하잖아요. 변수 이름이 있으면 그 변수 이름에다가 뒤에 점을 써주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속성 이름을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더가 포인트 객체라고 했으니까 어더라고 하는 변수 이름 뒤에다가 점을 써주면 x좌표를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d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 이게 하나가 없군요. 네. 여기 3개 있고 여기도 3개 있어야 됩니다. 전체는 매스가 가지고 있는 스퀘어 루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는 self.x좌표예요.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는 other.x예요. 얘도 포인트니까 셀프가 포인트죠.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 x좌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x좌표, other.x좌표. 얘가 x1이 되는 거고 얘가 x2가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하자. 여기다가 더해주자. 무엇을 더해주자?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에서 빼기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빼서 제곱을 해주자. 이거인 거예요. 자, 이거는 계산까지만 한 거고요. 계산된 값을 리턴을 해야 돼요. 거리를 반환하는 메소드라고 했기 때문에 반환한다는 거는 리턴한다는 거죠. 리턴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고 다른 포인트 객체도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에서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를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에서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어떻게 해주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1도 다시 만드셔야 돼요. 포인트 1이 아까는 distance from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객체를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생성한다고 해서 뭐 점의 좌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돼서 x좌표, y좌표 0,0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생성이 됐고 여기도 실행시킬까요? 여기도 실행시키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2,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생성시키면 1,1이라고 하는 점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키니까 2,1 되셨죠? 자,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아까 우리 그림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라고 하는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 자,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면 생성자를 통해서 포인트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 객체에서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사용이 돼서 속성들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속성. 그리고요. 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move라고 하는 기능과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능. 여기까지가 포인트고요. 이거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 이름,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 이름이 포인트 1번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좌표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포인트 1번에서 move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x좌표와 y좌표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렇죠? 포인트 1번에서 move를 호출을 해서 x를 2로 y를 3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 결과가 여기.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설명됐죠? 이건 아까 전 시간에 했었던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의 과정만 빠르게 보면은요. 생성자가 호출이 됐어요. 생성자가 호출이 될 당시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x좌표는 1, y좌표는 1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질 때 여기도요. move라고 하는 기능과 distance라고 하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기능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 이름이 pt2번. 자, 이 점을 이동을 시켰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1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가 2로 바뀌고요. 1 빼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상태. 됐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를 호출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는 무엇을 호출해 볼 거냐 하면 코드 디스턴스 기능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디스턴스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D는 아니면 디스트라고 할까요? 포인트 1번 점 해보세요. 점. 아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메소드가 보이죠. 디스턴스 fro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other라고 하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셀프는 왜 넣어주지 않는 걸까요? 앞에 셀프가 있으니까.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 포인트 1번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메서드 입장에서 셀프는 누가 되는 거다? 포인트 1번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뭘 넣어주면 된다? 아까 함수 설명을 보면 다른 포인트 other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는 것은 다른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pt2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디스트 프린트 해볼까요? 4.0이라고 하는 거리가 나왔네요. 자, 왜 4.0이라고 하는 거리가 나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디스트가 무엇을 계산했는지를 볼게요. 디스트가 무엇을 계산했냐면 루트를 계산했어요. 루트를 누구의? PT1번의 x. PT1번의 x는 뭐예요?
여러분들 코드도 같이 보세요. 클래스 코드도 같이 보십시오. 쓰면 PT 1번에 X 빼기 PT 2번에 X 이거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PT 1번에 Y 빼기 PT 2번의 Y좌표 제곱. 이게 거리 공식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점의 X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X좌표 그거의 제곱 더하기 첫 번째 점의 Y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Y좌표 제곱. 이거를 계산해주면 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수를 그렇게 만든 거죠. 셀프.x 셀프.x가 뭐가 돼요? 셀프.x가 2가 된단 말이에요. 2 빼기 other.x 2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더하기 셀프.y가 뭐가 돼요? 셀프.y 3 그죠? 빼기 셀프.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4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쵸? 그럼 뭐가 될까요? 4가 되겠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거리 제대로 계산됐죠. 이해되세요? 이 함수를 보시면 함수를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셀프.y는 distance from을 호출해준 객체의 x좌표란 말이에요. 그게 2 빼기 other.x other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포인트의 x좌표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는 뭘 전달했어요? 얘가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얘가 셀프가 되는 거고 얘가 파라미터 other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other의 x좌표는 2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곱 더하기 셀프의 y는 3 빼기 other의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제곱 여기에 무엇을 해준 거다? 루트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 공식 맞죠? 거리 계산 공식 맞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 거예요. 동작하는 원리는 셀프가 무엇이고 other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으면 셀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other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클래스를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클래스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메서드를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여러분들 코드 딱 보세요. 코드 딱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 1번에서 포인트 2번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주세요가 되는 거죠. 아, 디스턴스 2라고 할 걸 그랬나? 함수 이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포인트 2번에서의 거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포인트 1번과 포인트 2번에서의 거리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메소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그냥 문서를 보시면서 그 문서에서 other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만 보고서 그 문서대로만 전달해주면 그 다음 문서에서 리턴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리턴 받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와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잘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문서대로 메서드를 호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